열심히 모았는데 왜 갈수록 쪼들릴까요? 경제 위기 때도 망한 건 도박꾼이 아니라 예금만 믿은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속에서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비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하느냐? 저도 한때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고 공무원도 했습니다. 근데 매달 25일 통장에 월급이 찍히고 나면 드는 생각은 항상 하나였어요. 아, 이게 다야?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으니까요. 그래서 둘 다 그만뒀습니다. 주변에서 당연히 말렸죠. 요즘 공무원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미쳤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 날만 기다리는 삶이 저를 그 월급 안에 가두고 있다는 걸요.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한 게 온라인 쇼핑몰이었고 월 순수익 1,000만 원 이상을 올리면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 지금은 중국 배송대행지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제학 교수의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해본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더 쓸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축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매달 아끼고 또 아끼고. 그런데 왜 통장 잔액은 늘어나는데 삶은 더 팍팍해질까요? 20년 전 1억이면 지방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지금 1억은 서울 전세 보증금도 안 됩니다. 계좌가 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돈의 구매력은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바로 국가가 현금 보유자에게 조용히 걷어가는 세금,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지금 한국 가계부채 약 1,900조 원, 환율 1,350원 돌파. 정부가 빚을 갚으려면 결국 돈을 찍어냅니다. 돈을 찍어낼수록 여러분이 모은 돈의 가치는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래도 저축이 최고 아닌가요? 안전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은행 예금금리 연 3%. 지금 실질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높습니다. 즉 열심히 저축해도 실질적으로는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잃는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오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늘 저축만 믿었던 중산층입니다. 저축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공포가 절정이었을 때 코스피는 14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뉴스는 연일 경제 끝났다, 대공황 온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갖고 있던 주식을 던졌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못하고 뉴스만 봤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직장인들은 달랐습니다. 모아둔 비상금을 들고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우량주를 그 공포의 바닥에서 샀습니다. 1년 뒤 코스피가 3,300을 찍었을 때 과연 그때 투자한 돈은 몇 배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로 던질 때 반대로 살 수 있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돈이 무너질 때 현금을 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자산을 쥔 사람은 승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돈을 두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금입니다. 요즘 누가 금을 사요? 이자도 없고 보관도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금의 역할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은행이 목통이 되고 화폐가 신뢰를 잃었을 때 전 세계 어디서든 빵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산. 보관이 불편하다면 지금 금 ETF로 증권 계좌에서 주식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산의 딱 10% 투자가 아니라 안전벨트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단 꾸준히 돈 버는 기업만 사야 됩니다. 주식 살 때 차트 보지 마세요. 딱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과연 이 회사는 지금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있는가? 위기가 와도 실적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 10년 뒤에도 사람들이 찾을 서비스를 가진 기업, 그게 위기 시대에도 버티고 회복기에 가장 빠르게 오르는 진짜 생존 기업입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유행처럼 오른 기업, 적자를 내면서 성장만 외치는 기업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세 번째, 부동산.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싼데요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오면 언론은 반드시 부동산은 끝났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 공포의 순간이 실제 매수 타이밍입니다. 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입지여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피할 지붕이 필요합니다. 핵심 입지 아파트는 화폐 가치가 무너질 때 자산을 끝까지 지켜줄 방공호가 됩니다. 세 가지 자산 방패를 알았다고 해서 모두 부자가 될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 강철 멘탈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99%는 패닉에 빠집니다. 우량 자산을 헐값에 던지고 현금을 쥐려 합니다. 이걸 투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조용히 기다리던 포식자들이 그 자산을 줍습니다. 근데 막상 내 돈이 반토막 났을 때 매수 버튼 누르는 건 죽기보다 힘듭니다. 이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확신뿐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경제 흐름을 읽고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꾸준히 공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위기가 터진 후에 공부를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공포 속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좋은 자산의 가치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 역사의 법칙을 믿는 사람만이 대중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투자할 종잣돈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던 이야기입니다. 금도, 주식도, 부동산도 살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생활비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얼마인지 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기업, 공무원 다닐 때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총알이 없으면 위기가 와도 구경만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 주식, 부동산, 멘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작동하려면 딱 하나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바로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럼 수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바로 부업입니다. 요즘은 퇴근 후에도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넘쳐납니다. 유튜브,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진입 장벽도 낮고 시작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내가 직접 시간을 써야만 돌아가는 구조예요. 글을 써야 수익이 나고 영상을 올려야 조회수가 생깁니다. 몸이 하나 이상 수입도 거기서 멈춥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거의 다 해봤습니다. 블로그도 써봤고 유튜브도 찍어봤고 재능 판매도 해봤습니다. 수익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근데 항상 한계가 왔습니다. 내가 멈추면 수익도 멈췄습니다. 그러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구조가 잡히니까 내가 자리를 비워도 매출이 났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부업 중에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건 온라인 쇼핑몰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레드오션 아닌가요? 누구나 하면 다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노력 없이 돈이 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상품도 찾아야 하고 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노출도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노력을 투입했을 때 어떤 구조가 가장 크게 돌아오는가? 블로그는 글을 100개 써야 월 10만 원이 될까 말까입니다. 유튜브는 영상 수십 개를 올려야 수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상품 하나가 팔리기 시작하면 100개, 1000개가 팔립니다. 초반 세팅에 노력을 쏟으면 이후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문이 들어옵니다. 시간은 그대로인데 수익은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같은 노력으로 가장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구조, 그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지금은 중국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억대 매출 셀러들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더 확신합니다. 구조를 제대로 잡은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난다. 여기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바로 퇴사하지 마세요. 쇼핑몰 공부하다 보면 빨리 시작하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퇴사를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퇴사하는 순간 매달 나오던 월급이 사라집니다. 생활비 걱정에 쫓기면 냉철한 판단을 못합니다. 급하게 아무 상품이나 올리고 수익이 안 나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며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직장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책임져주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가 있는 동안 쇼핑몰 구조를 만들고 상품을 올리고 매출을 키우세요. 그렇게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퇴사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성과가 증명된 다음에 퇴사하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순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수입을 늘린다, 종잣돈을 확보한다, 자산에 투자한다, 자산이 다시 수입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직장을 다니는 동안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장인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만 행동으로 옮기세요. 어떤 부업이든 좋습니다. 유튜브든 블로그든 쇼핑몰이든 일단 시작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잘못된 상품 선택, 플랫폼 실수, 물류 문제 다 몸으로 부딪혀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거기서는 노하우를 링크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처럼 돌아가지 않고 훨씬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월급에 수입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어떤 방식을 고민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먼저 움직이세요. 감사합니다.